안녕하세요. 자, 18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18장의 내용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18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시냐 없으시냐에 대해서 이 18장 내용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 자, 저는요, 18장에서 이러한 것도 얘기를 할 거고, 이러한 것들도 얘기를 할 거고, 뭐 이러한 것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 하나예요. 제가 이 1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뭐 두루두루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18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처음에 문제를 도입을 할 거고요. 오로지 우리는 그 문제만 신경을 써가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쉽게 이번 장의 내용을 정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1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도입이에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인트형 배열이 있습니다. 인트형 1차원 배열이죠. 자,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ARR1이라는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의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인트형 싱글 포인터가 되죠.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함수 출시 인자로 전달할 경우에, 배열의 이름을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는, 즉 배열의 이름과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죠. 자, 따라서 인트형 싱글 포인터가 바로 ARR1의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K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둘, 셋을 생각을 하려는 특성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트형 2차원 배열, 뭐 ARR2다. 자, 뭐 3 곱하기 4짜리 2차원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사실 ARR2라는 이러한 2차원 배열의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리 짐작을 하신다라는 거죠. 뭐냐면 ARR2는 1차원 배열일 때 싱글 포인터니까 ARR2는 그러면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되겠구나. 포인터의 타입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은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18장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참 입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체를 못하실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18장 내용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8장의 내용을 저하고 공부를 끝마치시는 순간과 동시에 ARR2라는 이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것만 할 줄 아시면 18장 내용 다 공부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누군가가 function2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ARR2를 인자로 전달을 하길 원해요. 그런데 얘는 2차원 배열이고 얘는 더블 포인터죠. 자, ARR2라는 배열의 이름은 더블 포인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에 대한 정체는 모르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function2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ARR2라는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왜? ARR2라는 2차원 배열은 더블 포인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ARR2라는 배열의 이름이.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워닝, 경고가 뜨는데 이 경고가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경고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에러라고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코드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만들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도입이 충분히 이제 됐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 ARR2라는 배열의 이름의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2차원 배열의 이름에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요.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이름, 예를 들어서 array라는 배열의 이름이 얘를 가리키는 상황이면은 자, 이 array라는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은 얘가 가리키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모든 포인터 타입을 갖다가 결정짓는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을 결정지을 때는 이것만을 사실 고려를 했었죠. 근데 사실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포인터 연산 시에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A1이라는 배열의 이름이 있고요. A2라는 배열의 이름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1차원 배열의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도 1차원 배열이고 얘도 1차원 배열이에요. 근데 얘가 가리키는 요소가 인트형이고요. 인트형 데이터를 가리키고요. A2라는 배열의 이름도 인트형 요소를 가리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1을 증가시키건 A2를 증가시키건 몇 바이트가 증가가 되냐면 4바이트가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건 이 두 가지인데 1차원 배열의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이 일치하면 100% 포인터 연산시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도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왔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은요.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이 일치를 하면 1차원 배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포인터 연산시 증가하는 값의 크기도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1차원 배열 이름의 경우 가리키는 요소만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 이름을 갖다가 바라볼 건데 왜 이 두 가지 요소가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사실은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포인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수를 갖다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는 싱글 포인터. 그 싱글 포인터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는 더블 포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터의 타입이 크게 싱글이냐 더블이냐 나누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인트형 포인터. 자, 이 인트형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를 참조하면 몇 바이트를 읽어드리죠? 4바이트 읽어드리죠. 그죠? 자, 그러면 캐릭터형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를 참조를 해서 읽어드릴 때 몇 바이트 읽어드립니까? 1바이트를 읽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포인터라는 놈에게는 우리가 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때 얼마만큼을 참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포인터 연산 시 값이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한 번에 내가 읽어드릴 때 얼마만큼을 읽어드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기본 정보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인트형 그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 연산하면 몇 바이트 증가돼요? 4바이트 증가된다고요. 캐릭터형 포인터 1바이트 증가시키면 1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1바이트가 증가가 된다고요. 즉 포인터 연산 시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는 실제로 그 포인터를 가지고 내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때 읽어드리는 바이트의 수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소화해 오셨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2차원 배열 이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포인터의 타입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1차원 배열의 이름인 경우에 가리키는 요소가 같으면 증가하는 바이트 크기는 항상 일치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예제를 사례로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검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차원 배열. 자,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만 신경 사실 쓰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 완벽히 이해를 하시면요. 3차원, 4차원 배열 난 모르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차원 배열을 갖다가 2차 열이라고 쓰면 안 되죠. 2차원 배열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갖다 우리가 신경을 쓰자고요. 마찬가지로 다차원 배열의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과 포인터 연산 시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 이 두 가지라고요. 이걸 이렇게 딱 정리를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차원 배열에서는 그 1차원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이 같으면 포인터 연산 시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가 같았잖아요. 하지만 2차원 배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즉,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이 같다 할지라도 포인터 연산시 증가하는 값의 크기는 배열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차원 배열에서 이것만 신경을 써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아도 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불어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의 연산 결과가 같아도 사실은 포인터 연산 결과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이 있고요. B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가 가리키는 요소와 B가 가리키는 요소가 둘 다 인트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도 인트형 요소를 가리켜요. 그러면 얘네 둘의 포인터 타입은 같으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이트의 크기, 즉 A를 가지고 증가했을 때,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 둘은 같은 요소, 같은 형태의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포인터 타입이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포인터의 타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것은 2차원 배열이라 할지라도 2차원 배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형태에 따라서 포인터의 타입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로 2차원 배열이 가리키는 요소가 2차원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요소가 일치하더라도 실제 포인터 연산 시 증가하는 바이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포인터의 타입을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이냐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따라서 요 상황 실제로 이렇게 불일치할 수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을 결정짓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제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제가 비주얼 C++ 컴파일러를 띄워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실행을 해보세요. 잠깐 그 강의를 갖다가 잠깐 끊으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얘네들이 출력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줄에서 3 곱하기 2인 2차원 배열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각각 1, 2, 3, 4, 5, 6으로 초기화시켜주니까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출력 결과를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임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얘의 값이 그냥 10진수로 씁시다. 편하게. 자, 10번지다. 10번지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8바이트가 증가한 18번지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출력해보면 또 얼마가 나오느냐? 24라는 잠시만요. 26이 되겠네요. 8을 증가시키니까. 자, 26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얘는 그 A라는 이름, 즉 이 A라는 이름,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0번지라는 값이 나와요. 결국은 A의 제로를 찍으나 A를 찍어보나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A라는 배열의 이름을 첫 번째 요소로 가리키는데 A에 0이라는 하나의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참조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증가할 때 8바이트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트형 블럭 두 개를 갖다가 넘어뛴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 둘, A의 1번째 요소는 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2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A의 0에 0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요소를 갖다가 참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인덱스 연산자를 하나만 사용하면 이것은 배열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얘도 사실은 포인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26이 나와요. 출력이 됩니다. 즉 8바이트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A의 2는 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가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예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3의 2차원 배열을 갖다가 2차원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의 0은 첫 번째 행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A의 1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그 다음에 A의 2는 세 번째 행을, 즉 0에서 1로 증가할 때 행 단위로 포인터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 출력 결과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구나. A의 0에서 A의 1로 증가할 때 그 증가의 의미가, 자, 인덱스의 값이 하나 증가할 때 어디를 갖다가 가리키게 되는지를 갖다 2차원 배열로 그려보면, 2차원 구조로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요, 한번 우리가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출력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죠.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서요. 자,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여러분들의 출력 결과가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시스템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파일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라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포인터 연산을 했을 때 실제로 얘가 가리키는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값이 8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바이트 건너뛰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이름을 가지고 값을 2만큼 증가시키면 실제로 몇 바이트를 건너뛰느냐? 포인터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보니까 또 역시 8바이트가 건너뛰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라는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했을 때 이 배열의 경우 몇 바이트씩 건너뛰는 거죠? 8바이트씩 건너뛴다고요. 즉 인트형 블록 2개를 건너뛰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이거 A라는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1만큼 증가시키면 자, 8바이트를 증가가 되고요. 역시 또다시 1을 증가를 시키면 8바이트가 증가가 되는 요것이, 자, 우리는 지금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했죠. 그 결과가 그 배열 이름의 포인터 타입을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2차원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즉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그 포인터 연산을 해보면 역시 행 단위로 증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봤던 결과와 자,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봤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즉 A의 0이나 A의 1이나 A의 2나 다 배열의 행 단위의 요소를 갖다가 가리키는 포인터임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A나 A 플러스 1이나 A 플러스 2나 즉 A라는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했을 때 증가하는 바이트의 수도 8바이트, 즉 행 단위로 증가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예제를 갖다가 사실은 실행을 해가지고 자, 지금 각각의 형태 2차원 배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원래 ARR2 언더와 PTR.C라는 예제를 조금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이걸 갖다 실행을 해가지고 포인터 연산 시 증가하는 값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관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고요. 자,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염려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포인터의 어떤 특성,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알면 물론 좋아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갖다 본문에다가 지금 설명을 하진 않았고요.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걸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이거는 당장은 건너뛰어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예전 좀 시간이 됐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의 I는 무엇하고 일치를 한다? A의 I의 에스크리터. 자, A가 배열의 이름이든 포인터의 이름이든 간에, 자, 무조건 이것은 항상 성립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언제나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같고요.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같아요. 얘가 가리키는 위치도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같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1의 에스크리터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럼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거하고 같고 얘하고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같다라고 하면 얘하고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따라오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같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100% 일치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와 같으니까 얘와 얘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포인터에다 에스크리터 연산을 해줬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와 얘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아, 역시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의 주소값이 10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얘는 얼마가 출력이 되느냐, 얘도 역시 10이 출력이 됩니다. 얘도 역시 10이 출력이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얘와 얘는 같죠. 실제로 가리키는 영역은 같습니다. 자, 좀 독특해요. 이것이 1차원 배열의 특성과 2차원 배열의 특성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흔히 언급하기 좀 꺼려하는, 그 C의 교재에서 언급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연습 문제로 넘긴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같기도 하지만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냐? 자, 그거를 저하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를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요. 자, 뭐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예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일단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자,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같은지, 얘가 가리키는 위치와 얘가 가리키는 위치가 같은지, 이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건 안 바꿔서 그냥 A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얘와 얘가 같고요.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는 그것이 이거하고 같은 거냐?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실제로 가리키는 위치가 같다고 해서 얘와 얘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 제가 이번에 한 줄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금 많으니까 줄이고, 얘가 가리키는 위치를 가지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이즈 오브 연산을 했을 때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이즈 오브. 그 강의를 제가 녹음을 하면서 키보드 작업을 하는 게 제가 조금 익숙치가 않네요.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요, 물론.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 결과. 자, 한번 여러분들 예측해 보실 때 뭐 얘는 4고 얘도 4다. 뭐 혹은 둘 다 8이다.
혹은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측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실행해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4를 출력하고 얘는 8을 출력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무엇하고 완전히 일치를 하냐면 a 플러스 1의 에스크리터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같은 출력값을 가져요. 이것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와 얘는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느냐? 가리키는 요소가 같다고 해서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얘는 얘를 가리키지만 얘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체는 요거 하나에 종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해보면 얘가 가리키는 요소의 크기만을 반환을 해요. 하지만 a 플러스 1을 갖다가 에스크리터 연산을 했을 경우에 자, 이 연산을 했을 경우에 얘가 실제로 가리키는 요소는 얘지만 얘가 포함하는 범위는 어디를 갖다가 그 대상체로 하냐면 바로 행 단위의 블럭 2개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위치는 똑같지만 얘네들이 커버하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얘하고 사이즈 오브 연산했을 때 출력되는 값의 결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100%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같아야지 정상입니다. 한번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자 1번째 인덱스의 요소를 가지고 사이즈 오브 연산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 자 이거는 우리가 같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면 자 출력 결과가 같은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재 내용에서 제가 따로 아주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다음 강의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너무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거를 강의에서 언급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순간이 강의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